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판타지 리거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거 영상을 한번 다뤄보자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지금 프리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시기에, 주전이지 않았던 친구를 주전으로 자리를 차지한 선수를 애드하는 것. 그게 1년 농사를 사실 좌지우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수가 지금 주전 경쟁을 하고 있고 이 선수가 더 터졌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제가 예상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도 지금 머리가 아파요. 이 선수를 어, 가지고 와야 되는지 겟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프리시즌 잠깐 보여주는 반짝 활약인지를 조금 이제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저의 견해는 우선은 드래프트 한 선수를 최대한 믿고 가는 것이 시즌 초반에는 좋지만 그래도 프리시즌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좋다면 고려를 하는 게 좋겠죠. 지금 보면 마이애미 히트가 제가 저번에 뎁스 차트 검토할 때 마이애미에 마땅한 4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변칙적인 실험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첫 경기에서 유투세븐이랑 베마데바요 투빅을 가지고 나오더니 그 경기에서 막 베마데바요랑 유투세븐이 3점슛 시도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둘을 지금 이렇게 빅맨 2명으로 기용을 하려 하는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유투세븐의 수비 스탯이나 리바운드 스탯 같은 게 무시 못할 수준이기 때문에 유투세븐 선수도 별표를 좀 쳐두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경기에는 유투세븐이 뭐 몸이 안 좋았는지 나오질 않았고 그 자리에 하이스미스라는 선수를 기용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정통 빅맨은 아니고 뭐 스트러스나 던컨 로빈슨이나 이런 지미 버틀러나 이런 선수들 윙 자원을 많이 기용하고 원 빅맨으로 베마 데바요를 기용하는 전략도 나왔는데 이 하이스미스라는 선수가 과연 올 시즌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마이애미도 벌떼 농구잖아요. 3점 슈터를 벌떼 여러 명 기용하는 팀인데 하이스미스가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탯이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는데 모르죠. 지난 시즌에 뭐 스트러스 같은 경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뭐 빈센트 같은 경우도 말이죠. 자, 미러키가 두 번째 프리시즌 경기에서 되게 신선한 라인업을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바로 3번에 스몰 포워드의 안테토쿤보, 파워 포워드의 바비 포르티스, 그리고 빅맨의 센터의 브룩 로페즈 이 3빅맨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어요. 좀 실험적으로 해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세 번째 프리시즌 경기에서는 안테토쿤보가 나오지 않았지만 포르티스와 브룩 로페즈 두 명을 동시에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포르티스가 준주전급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지난번 경기에서처럼 5명 중에 3명을 빅맨으로 왜냐면 이 안테토쿤보라는 선수는 빅맨만으로 규정 지을 수 없는 선수잖아요. 실제로 몇 년 전에는 포인트 가드 포지션으로 나오기도 했었고 물론 그 전략이 실패했지만 그래서 이 안테토쿤보의 포지션을 다양화하면서 바비 포르티스와 안테토쿤보와 브루노 로페즈 3명을 동시에 기용한 라인업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브룩 로페즈의 가치는 낮아질 수 있고 바비 포르티스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프리시즌 미러키가 보여준 모습을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시즌을 보면은 브루클린 네츠의 루이스 오닐 활용법에 대해서도 좀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루이스 오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루이스 오닐과 이렇게 연루돼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루이스 오닐도 있고 세스 커리도 있고 조 해리스 같은 선수들. 근데 지금 보면 두 번째 경기에서 벤 시몬스를 포인트 가드로 기용을 했어요. 카이리 어빙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벤 시몬스랑 카이리 어빙과 케빈 듀란트, 클렉스턴까지 4명은 주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나머지 자원을 루이스 오닐로 결정하고 싶다라는 뉴스가 솔솔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 루이스 오닐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어떤 볼륨 스탯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판타지 리그 늘 하시다 보면 판타지 랭크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선수가 이 루이스 오닐이거든요. 왜냐면 3점 슈터 갖추고 있고 이런 선수 당연히 턴오버가 적고요. 리바운드
잡아주고 3점슛 오픈 3점 많이 던지기 때문에 잡아주고 수비 스틸도 준수하고 이렇기 때문에 팀에 볼륨을 채워줄 선수가 많다면 이런 선수를 한 명 정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전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받는다면 볼륨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효율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루이스 오닐의 거치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츠의 화려한 로스터 속에서 과연 이 5번째 로스터를 차지할 선수가 누구일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앞서간 선수가 제가 봤을 때 루이스 오닐, 그리고 세스 커리와 조 해리스가 있는데 벤치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고, 뭐 조 해리스는 팀의 어떤 공격 있게 활로가 필요할 때 더 투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지금 자렌 잭슨 주니어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바로 알다마 선수입니다. 이 알다마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니까는 백인이에요. 백인 제가 이제 피부색만 보고 일단 백인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모르죠. 뭐 이렇게 백인과 흑인의 기준이라는 게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한 분만 흑인이어도 그 흑인으로 분류하긴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러피안이고 역시나 기본기가 굉장히 뛰어나면서 슈팅도 갖추고 있고 리바운드와 블록 수치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알다마 선수가 이 선수의 핵심은 뭐냐면 자렌 잭슨 주니어가 언제 복귀하느냐 같아요. 자렌 잭슨 주니어의 복귀가 좀 빠르다면 이 알다마를 중요한 선수를 내보내고 FA로 영입을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만 지금 당장 보여주는 모습에는 기본적으로 더블까지도 기록할 수 있는 선수로 보입니다. 지금 브랜든 클락보다 오히려 알다마 선수를 주전으로 기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요. 프리시즌에는. 근데 모릅니다. 프리시즌에 일단 이 선수의 경험치를 주고 정규 시즌에 가서는 브랜든 클락을 중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브랜든 클락이 결국은 보여줬던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다마 선수의 활약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도 이제 검증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피스톤즈가 빅맨 기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스튜어트와 마빈 베글리 3세를 같이 기용을 할지 아니면 보얀 보그다노비치를 윙맨으로 기용을 하고 스튜어트를 원빅맨 혹은 마빈 베글리 3세를 원빅맨으로 기용할지가 궁금했는데 지금 일단은 디트로이트의 선택은 스튜어트 선수를 주전 빅맨으로 기용을 하고 나머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는 아직은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빈 베글리 3세의 어떤 활용성이라든지 이번에 신인이죠. 듀렌 선수의 활용성. 일단 듀렌은 시즌 초반에 이렇게 많이 기용될 것 같진 않고 계속 이제 경험치를 먹으면서 시즌 중후반 쪽에 이제 빅맨 쪽에 어떤 구멍이 생겼을 때 듀렌 선수를 기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많은 출전 시간을 프리시즌에서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한번 보면서 또 다른 팀들도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NBA.com이랑 바스켓볼 레퍼런스랑 ESPN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프리시즌 같은 경우는 경기를 다 챙겨보지는 않고요. 자, 있었던 경기들을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시즌 같은 경우는 경기는 뭐 다 챙겨보기보다는 사실 1, 2쿼터까지만 주전들이 거의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는 3쿼터까지 뛰는 팀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주전들의 몸 상태를 더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휴스턴 로켓츠 같은 경우 살펴보면 지금 일단은 타리슨 선수가 주전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마 P6맨으로 쓰려나 봐요.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지난번 경기에서 24분을 뛰었는데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리바운드 능력도 좋고요. 리바운드 8개 잡아내면서 야투 15개 시도해서 8개 성공했고 20점 넘는 득점을 기록을 했어요. 3점 슛도 2개, 자유투 유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자유투 6개 던져서 6개 성공할 정도로 이 타리슨 선수는 지금 일단 가져가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리그에 있다면. 가지고 갈 수 있는 포텐셜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도 주전으로 안 나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 팀은 케빈 포터 주니어라든지 제일런 그린 같은 선수가 공을 많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알파렌 생군이나. 근데 이렇게 bench 멤버로 나왔을 경우에 자기 스탯을 더 챙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휴스턴 로켓츠 타리슨 선수는 이 신인 드래프트 픽에서 10번 픽 밖에서 뽑힌 선수인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른 팀들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도 지금 빅맨 쪽에서 교통 정리가 아직 덜 됐어요. 다리우스 베이즐리 선수가 사실은 작년까지는 주전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더 젊은 포크첸스키를 하기도 했다가 베이즐리가 지난번에 나오기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과연 누가 진짜 주전으로 나올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경쟁 중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선택지는 포크체프스키를 더 많이 주전으로 기용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면 베이즐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보여줬던 모습에서는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포크체프스키가 나온다고 해서 되게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조시 기디도 저는 볼륨은 많은데 높은데 효율이 좀 떨어지는 선수인데 포크체프스키도 비슷해요. 야투나 자유투 효율이 좋지 않고 턴오버가 많은 선수예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 길쭉길쭉하기 때문에 챗 홈그렌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폭셉스키를 조금 이제 가치를 상승시키는 무브가 있지 않을지. 그래서 뭐 출전 시간은 나눠지겠지만 폭셉스키가 지난 시즌 후반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팀도 한번 보면 포틀랜드도 지금 이렇게 나머지 이제 백업 자원들이 잘 정리가 안 된 느낌인데 몇 년째 지금 부상 많이 당하고 있는 저스티스 윈슬로우 선수 있죠. 저스티스 윈슬로우는 나오면 잘하거든요. 수비도 잘하고 3점슛도 잘 넣어주고 물론 야투가 좀 기복이 심하지만 근데 잘 다쳐요. 잘 다치는 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레귤러로 FA로 영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눈여겨보실만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보면은 굉장히 주목할 선수가 있습니다. 쉐이든 샤프 선수. 이 선수 올 시즌 신인 드래프트 픽 7번 픽으로 뽑힌 선수고 키가 6피트 6인치 그러니까 한 197, 8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공격력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 같아요. 그래서 포틀랜드의 식스맨 라인업을 이끌 수도 있을 선수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기회를 부여하겠죠. 포틀랜드가 지난 시즌을 버리면서 영입한 가장 좋은 신인이기 때문에 쉐이든 샤프트 선수도 일단은 당장 영입하시기보다는 지켜보셨다가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팀에서 쓰여지는 쓰임새를 보시고 영입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어떤 팀을 보면 좋을까요? 뭐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같이 어떤 확고한 주전들이 있는 팀은 굳이 올랜도 매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랜도 매직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포인트 가드가 포인트 가드를 어떻게 써야 될지가 정해지지 않은 모양새예요. 즉 제일런 석스랑 코렌선이 둘을 같이 기용하는 게 얼마나 리스크가 큰지를 지난 시즌에 경험했기 때문에 둘을 나눠 쓸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제일런 석스가 지금 최근에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부상을 당했을 때 프리시즌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시즌 초반에는 코렌서니가 조금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퍼스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클리퍼스의 노먼 파웰이나 로버트 코빙턴 같은 경우는 늘 좋은 판타지에서 가치를 보여줬던 선수인데 아무래도 카와이 레너드랑 폴 조지가 같이 뛰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지금 만약에 뽑으셨던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일단은 가지고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카와이와 폴 조지가 빠지는 경기도 많을 거라서 그런 경기에서 효율과 볼륨을 좀 더 잘 가져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실 것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유타 재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타 재즈는 지금 계속해서 로테이션이 돌아갈 거고 이기는 걸 원하지 않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콘리가 잘하고 조던 클락슨이 잘하고 콜린 야스턴이 잘하더라도 다음 경기에는 막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뭐 말릭 비즐리 같은 선수도 그런 유형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쉽사리 이렇게 손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뭐 어떤 스탯이 필요할 때 그 선수를 원 포인트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어울리는 팀이다. 물론 그랬을 때 갑자기 당일날 경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잘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샌안토니오에서도 잘하는 선수 데빈 바셀, 야콥 퍼들, 뭐 켈든 존슨 같은 선수들이 잘해서 팀이 이기기 시작하면 곤란해지거든요. 왜냐면 지금 웬반야마의 가치가 프리시즌 시작할 때보다 훨씬 올랐기 때문에 이런 탱킹 노선을 타는 팀들의 주전 선수들 기용이 좀 더 소극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게 어떤 팀들의 프리시즌 무브를 계속 주시하실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 그리고 이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프리시즌 최대 화두는 두 개거든요. 하나는 웬반야마고요. 웬반야마는 심지어 NCAA도 아니죠. 그냥 프리시즌과 맞물려서 이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너무 잘해서 NBA 전체 판도가 지금 뒤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탱킹 노선을 타는 팀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 아무튼 웬만냐만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드레이먼드 그린과 조던 풀 폭력 사건이에요. 이거 드레이먼드 그린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물론 이후에 뭐 사과를 하고 했지만 그 영상을 다들 보셨을 거잖아요. 진짜 완전히 사커펀치를 날렸는데, 조던 풀이 실제로 들리는 루머대로 뭐 건방진 모습을 보였고 뭐 재계약 관련해서 뭐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고 한들, 그게 팀의 베테랑이 그렇게 사람을 팰 일이냐고요. 저는 이거 출장 정지가 초반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본인은 출장 정지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고, 이거는 팀 차원으로나 리그 차원으로 출장 정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판타지 유저들은 초반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이거는 뭐 그 인저리도 안 뜹니다. 그냥 NA 뜨거나 뭐 서스펜드 떠가지고 결장을 하거든요. 이게 단장님들한테도 민폐고, 그냥 이제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현대 사회에서 이게 만약에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기강을 잡으려고 때린 거면은 거의 저 7, 80년대 한국 스포츠계에서 한국 체육계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지금 한국도 이런 거 얼마나 민감한데 미국은 더 하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조속히 더 강력한 규제에 의해서, 저는 워리어스를 되게 좋아하고 워리어스를 응원하는 편이지만 좀 강력하게 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뭐 거의 다 비슷한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프리시즌 감상하는 어떤 주요 포인트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다른 팀들도 쭉 살펴보시면서 오늘은 왜 얘가 주전으로 나왔지? 근데 그냥 마냥 주전으로 나왔다고 걔를 영입하시면 안 되고, 원래 이제 붙박이 주전이 한 명 뭐 쉬면서 걔가 나온 거라면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 경합적인 포지션에 얘가 지금 주전으로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 그런 건 주요 체크를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드래프트 픽에서 본인이 뽑았던 선수를 쉽게 버리고 그런 선수를 영입하면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드래프트에서 뽑았는데 버렸던 선수를 다른 단장들이 이렇게 애드를 했을 경우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리스크들을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프리시즌을 너무 가볍게 여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이제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도 없지만, 네, 오늘은 이렇게 프리시즌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엄청 대작을 내놨더라고요. 리딩팀, 바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선수들을, 코비 브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한 선수들을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그 다큐멘터리를 리뷰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금까지 판타지 리그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